지금까지 테슬라를 팔로우업 해주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겁니다. 테슬라의 이벤트는 특징이 명확하게 있죠. 테슬라는 보통 매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을 설명해주는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완벽하게 준비가 된 후 발표를 하는 애플과는 아예 반대의 느낌으로 테슬라는 먼저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천천히 이뤄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출시가 2년이나 미뤄진 사이버트럭 발표 때도 그랬고 2020년 배터리데이 때도 당장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의 이야기, 이제야 배터리 램프업에 성공을 하였지만 지금은 NG 엔솔에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2021년 AI데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옵티머스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3년이 지난 이제 막 공장 배터리 라인에 2대의 옵티머스가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기다리는 8월 8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지만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있었던 테슬라의 발표와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기다려지는 발표입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 슬립큐브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수면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철저한 루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자신은 무조건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려 한다 이야기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도 최적의 수면을 위해 이런 테크 매트리스를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제품이 특히나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이상적인 수면이 곧 더 나은 결정, 판단,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미 기술 도입이 빠른 실리콘밸리에서는 스마트 매트리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스마트 매트리스 슬립큐브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총 2가지로 매트리스에 바로 씌울 수 있고 눕기만 해도 수면을 측정해줄 수 있는 스마트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그 옆에는 커버 안에 온도 조절용 물을 반도체 소자로 조용하게 냉각 및 가열해줄 수 있는 본체가 있는데요. 슬립큐브의 스마트 커버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매트리스에 씌워주는 순간 스마트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후 아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없이 3일간 수면을 하면 사용자의 뒤척임, 들숨, 날숨, 그리고 체온의 변화를 커버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로 분석해 각 사용자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수면 온도 조절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치 테슬라의 카메라와 센서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감지하며 주행을 보조해주고 각각의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자동차 보험을 제공해주는 것 같이 슬립큐브도 수면 패턴을 통해 퍼스널라이즈된 알고리즘을 구축해주며 사용자의 수면을 자율주행해주는 것이죠. 더 오래 사용하게 될수록 나에게 맞는 더욱 정교한 알고리즘이 맞춰지게 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매트리스는 이중 분할되어 있기에 나와 파트너에게 각각 맞는 알고리즘이 따로 형성되게 됩니다. 밤마다 측정된 수면 퀄리티는 매일 아침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더욱 나아지는 수면 퀄리티를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트리스 커버의 진동 모터를 통한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잠에서 깨워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스널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죠. 각자 가지고 있는 훈련 사이클에서 가장 얕은 수면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를 공략해 절묘하게 진동 알람과 온도 알람을 통해서 사용자를 깨우게 되니 정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느낌은 사용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쾌적한 방식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인류의 이동을 혁신하듯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인 슬립큐브는 우리의 휴식을 혁신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나머지 3분의 2의 인생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기존의 발표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저희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PPT 자료에서 나와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의 이미지 자료죠. 해당 자료에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로보택시 소환, 도착 예정 시간, 차량 내부 온도 조절, 탑승 인원수도 설정할 수 있고 내부 음악까지 선정할 수 있는 세밀한 부분들까지 UI가 갖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목업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1개월 후인 5월 24일 주주총회 투표 동료 영상에서
로보택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화면까지 아주 잠깐이었지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내부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실질적인 앱의 개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에 더해 최근 미슐린과 공기 주입이 필요 없는 에어레스 타이어를 테슬라와 테스트를 한다는 루머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루머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기 주입이 필요 없는 방식의 타이어는 철저히 테슬라 기존 고객의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것은 물론, 로보택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현저히 적어지는 방식의 타이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로보택시의 도입이 그렇게 먼 일은 아닐 수 있다는 힌트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로보택시의 실현에 있어서는 FSD 완성도의 기술적인 문제, 또 정부 규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희망적인 소식이 최근 여러 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미 4월 말 중국에서의 테슬라 로보택시는 이미 잠정 승인이 된 상황, 이에 더해 불과 이틀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용을 했었던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보다는 자율주행 거리가 현저히 낮죠. 하지만 테슬라가 뚫고 나가야 할 배리어를 조금씩 해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는 단 하나의 법적인 이유는 테슬라는 엄연히 레벨 2 자율주행이기 때문입니다. 레벨 4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웨이모와 같이 지오펜싱도 돼 있어야 하고 라이다와 레이더 같은 부수적인 감지 장비가 탑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테슬라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 반박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죠. 테슬라의 안전보고서에 의하면 매 70만 마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미국의 평균 데이터에 비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선 750만 마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즉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FSD의 기술력이 고도됨에 따라 이 수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테슬라가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프를 보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법적인 문제도 데이터로 승부를 보겠다는 테슬라의 움직임이 저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해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테슬라에게는 남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전석에 모니터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혹은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로보택시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런칭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서비스를 런칭하고 보자는 전략, 지난 2020년 아크 리서치에서도 심도 깊게 다뤄졌었는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어주며 로보택시 운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며 또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덤으로 챙겨가는 전략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8월 8일의 테슬라 발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냥 미래적인 비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무언가가 대중들에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건 8월 8일에 모든 것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